왔습니다. 르노. 저희 사람들은 흐노라고 하죠. 클리오 RS 컨셉트예요. 클리오 RS. 이게 배울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노 스포츠는 다른 브랜드의 스포츠 브랜드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실생활에서 접근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르노 스포츠가 만들어내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르노 포뮬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르노 포뮬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바로 이 차예요. 이 차와 그 통일성을 갖고서 이렇게 포뮬러 머신이 간다는 거죠. 지금 RS16입니다. 이것도 르노 스포츠 포뮬러 1 팀인데 진짜 멋있네요. 엔진을 이렇게 안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또 장착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더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드디어 만났어요. 지금 이 클리오 같은 경우는 소형차잖아요. 소형차다 보니까 소형차의 그 특유의 그 디자인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르노의 패밀리룩을 이어갈 수가 없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번 클리오가 그래도 패밀리룩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런 요즘의 어떤 르노 디자인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네요. 이게 클리오 같은 경우는 사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원래는 올해 들어왔어야 되는데 저 에어백에 관련해서 정부 규정이 조금 애매하게 바뀌면서 그 규정 때문에 못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오고 딜레이가 되고 나니까 다음 이 클리오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시기랑 겹치게 되면서 어쨌든 이 차는 국내에 출시되는 시기가 꽤 미뤄졌습니다. 어쨌든 이 차가 국내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 차 클리오라는 이름으로 바로 국내에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네, 안에 들어와 보면 지금 이거 수동 기어 노브네. 수동 기어 노브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네. 사이드 브레이크 풀고 이걸 중립에 넣으면 저는 저기로 빡 달려가는 건가요? 지금 걱정되네요. 이 차의 모델명은 그냥 클리오 이름 그대로 들어오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걸로 어필하려면 모닝하고 같은 가격에 내놔야 되는데 모닝하고 비슷하거든요, 인테리어의 수준이.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클리오가 아니라 클리오 RS라면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네요. 르노 클리오 RS는 무려 200마력, 르노 클리오 RS 트로피는 220마력이나 되는 엄청난 자동차입니다. 소형차 차체에 소나타 터보만큼 엄청난 엔진을 장착했으니 대단히 재미있을 수밖에요. 이 차에 대한 시승기는 김상현 기자의 시승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RS 트로피에 타보면 가죽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좋고, 몸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이런 것들 굉장히 스포티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 패들 시프트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마그네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가 아니고요, 정말 마그네슘으로 차가운 느낌이 드는 패들 시프트를 갖고 있고요. 크기도 굉장히 커서 레이스를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도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기어 노브를 볼 수가 있고요. RS라는 이 배지도 굉장히 멋있네요. 스티치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 핸들의 이 조작감도 좋고, 그리고 이 센터를 항상 볼 수 있도록, 만약에 핸들을 이렇게 랠리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막 돌려야 되잖아요. 막 돌리면 이게 어디가 중앙을 향하고 있는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센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 센터 표시도 되어 있고요. 스포츠카는 다 이렇게 있습니다. 스포츠카가 갖춰야 될 그런 덕목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이게 사이드 서포트가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차도 있나요? 슈퍼 스포츠카 같은 그런 사이드 서포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몸을 정말 잘 잡아줍니다. 근데 일단 날씬해야 돼요. 저 정도 날씬해야지만 이게 좀 안정되게 이렇게 몸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날씬하지 않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 정도 되는 사람도 문제없이 이렇게 몸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워낙 작은 차니까 이 차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게 되실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 정도 크기의 자동차라면 뒷좌석에 앉아서 봐야 되는데, 뒷좌석에 앉아서 보면 소형차다 보니까 가장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헤드룸과 레그룸일 텐데, 그런 부분을 문제는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차량에 있는 여러 스티치도 빨간색으로 다 맞췄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잘 어울리고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빨갛게 이렇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빨간 벨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약간 우리가 그 i30의 빨간 벨트는 약간 이렇게 점잖은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야한 빨간색으로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차체 외관 색깔하고 그 야함의 정도를 잘 맞춘 것 같네요. 자, 여기 테일램프라든지 이런 것들 요즘 르노의 그 테일램프 디자인을 그대로 잘 이어받고 있죠. 많이 따라왔습니다.
트렁크도 꽤 넓잖아. 꽤 넓은 트렁크를 보여주는데, 근데 문제가 있다면 이게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서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는 이렇게 깊은 트렁크가 필요하겠지만 이 안에 이렇게 깊은 곳에 짐을 싣게 되면 꺼내거나 할 때 무거운 짐은 조금 꺼낼 때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클리오 RS가 국내에 들어온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한국에도 굉장히 신선한 그런 소형 핫해치의 붐을 정말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거라면 저도 하나 사고 싶은 그런 차입니다. 이쪽으로 가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QM6예요. QM6라고도 하고, 이 동네에서는 이 차를 뭐라고 말하죠? 이 차가 뭐예요? 꼴레오스요? 르노 꼴레오스. 르노 꼴레오스란 이름으로 판매되는 건데요, 꼴레오스가 저게 한국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는 거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죠. 한국이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이나 많은 부분에 관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관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반쯤 한국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한국에서 만든 그 꼴레오스가 지금 이렇게 많은 프랑스인들에게, 그리고 많은 유럽인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차가 됐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알라스칸이라고 하는 이 차도 그 세계 최초로 공개된 차겠죠. 픽업 트럭입니다. 픽업 트럭인데, 르노가 사실 상용차로서 굉장히 앞선 브랜드잖아요.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그동안 픽업 트럭을 안 만들었다 뿐이지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걸 근데 어디다가 팔려고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적재하는 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는 사실 르노가 없거든요. 르노가 미국 시장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판매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들어올 건가요? 한국을 위한 거라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정말 이건 그 고급스럽고 완성도도 높고, 한국 시장에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나 아주 작은 공사를 하는 약간 예술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 트럭을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우리나라의 뭐 포터나 이런 것들 보면 적재함이 막 녹슬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고, 트럭과 SUV의 중간쯤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차는 보면 실내가 뭐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갖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그냥 SUV구나, 닛산의 어떤 SUV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그런 실내고요. 이런 건 그냥 닛산 그대로네요. 뭐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 뭐 기어 노브나 거의, 아니 바꾼 게 하나도 없네요. 실내는 거의 바꾼 게 없습니다. 외관은 르노 스타일로 많이 바꿨는데 실내는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죠? 아마 닛산과 플랫폼을 공유하다 보니까 닛산에 있던 여러 가지 픽업을 이렇게 르노 형태로 바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을 조금 르노스럽게 바꿔서요. 어쨌든 트럭의 노하우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르노 트럭으로서 잘 런칭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팔면 좋을 것 같아요. 르노는 항상 이렇게 컨셉트카를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와 감탄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혀 컨셉트카와 관계없는 양산차를 만듭니다. 야, 역시 로렌스 반데네커는 정말 천재의 디자이너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반데네커가 이전에도 이 브랜드 여러 곳에 있었는데 그런 브랜드에서 항상 죽쓰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르노하고의 궁합은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은 그런 르노예요. 르노의 그 디자인 철학과 반데네커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고, 글로벌 디자인 센터들, 특히 한국의 디자인 센터들의 도움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디자인이 르노를 살리고 있어요. 저 테일램프는 지금 르노가 예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테일램프에 어떤 식으로 저렇게 빛이 나오게 하는지 그 방법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은 실이 빛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아직 나온 적이 없고, 양산차에는 아직 적용된 적이 없지만 언젠간 저런 디자인도 현실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네요.